안녕하십니까. 전자공학 개론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전자공학 개론은 전자공학 전반에 걸쳐서 넓게 알아두는 것이 필요한 과목이 되겠습니다. 전자공학 개론은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얘기하면 회로이론, 아니 전기자기학이죠. 전기자기학, 전자회로, 회로이론, 디지털공학, 자동제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각 과목에 대해서 깊게보다는 전반적으로 넓게 아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가장 중점을 둬야 되는 과목은 전자회로 분야가 되겠습니다. 전자회로 분야, 그 다음 회로이론, 다음은 자동제어, 디지털공학, 전기자기학 순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자회로에 가장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1장 정전 현상 및 자기 현상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전 현상과 자기 현상은 바로 전기 자기학 분야에 해당되겠습니다. 근래에 들어와서는 정전 현상 분야보다는 즉 전기학 분야보다는 자기 현상, 자기학 분야에서 더 많이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기 자기학 교재의 전반부보다는 후반부에서 더 많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분야는 과목 자체가 난해하기 때문에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절의 정전 현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원자는 기본적으로 중성 상태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중성 상태에 있는 원자가 외부 요인에 의해서 전기 특성을 나타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중성인 상태의 원자를 전기 특성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을 대전 또는 대전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대전 현상의 원인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는데 가장 흔하게 설명하는 요소가 바로 마찰 전기가 됩니다. 물질을 비벼서 즉 마찰을 시켜서 마찰열에 의해서 전자가 exciting, 흥분된 상태, 즉 에너지를 받은 상태가 되면 전기가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전기의 원천을 전하라고 표현하는데 이 전하에 해당되는 게 바로 전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하가 가진 전기량을 전하량으로 표현하는데 라지 Q 또는 스몰 Q라고 표현합니다. 단위는 쿨롱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하를 띤 물체를 일반적인 전하를 띠지 않는 물질에다가 가까이 되면 그때는 전하를 띠지 않는 물체에 전하가 유기되는데 이때 이 전하가 유기되는 현상을 정전유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전하를 띤 물질은 도체고 전하를 띠지 않는 물체도 역시 도체입니다. 도체와 도체 사이에 도체가 아닌 물질, 부도체가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몇 가지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제1절이죠. 1절 정전 현상을 보시면 먼저 대조에 나와 있고 전하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전하는 전기적 성질을 지닌 전기적인 성질을 가진 최소 입자를 전하라고 표현합니다. 이 전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양전하와 플러스 극성의 전하와 마이너스 극성의 전하, 음전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양전하 역할을 하는 게 양성자, 그 다음에 음전하 역할을 하는 게 전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하가 가지는 전기량, 이것을 전하량이랍니다. 라지 Q 또는 스몰 Q라고 표현하고 단위는 쿨롱을 씁니다. 전하량이라고 하는 건 전하가 가진 전기량을 전하량이랍니다. 그래서 전기량과 전하량은 혼용해서 써도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이때 전자 한 개가 가진 전하량을 E라고 표현합니다. E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밀칸에 기름방울 실험을 통해서 E는 약 1.602 곱하기 10의 -19승 쿨롱이다 이렇게 측정을 했습니다. 전자 한 개가 가진 전하량은 E라 그러고 1.602 곱하기 10의 -19승 쿨롱이다.
양성자 한 개가 가진 전하량도 역시 1.602 곱하기 10-19승 쿨롱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양성자가 가진 전기량은 플러스로 표현하고 전자가 가진 전기량은 마이너스로 표현한다. 이것만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자 내부에 존재하는 양성자의 숫자와 전자의 숫자가 같기 때문에 양성자와 전자 숫자가 같고 각각의 가진 전기량이 같고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원자 내부는 전기량을 합하면 0이 나오기 때문에 중성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자 하나가 요만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자 2개라면 이거의 2배, 전자 3개라면 요거의 3배, 전자 n개면 전자 n개가 가진 전하량이면 n개니까 n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래서 Q는 n 곱하기 2와 같이 표현을 합니다. Q는 n 곱하기 2 이와 같이 표현을 한다. 따라서 1쿨롱이라면 n 곱하기 2가 1쿨롱 됐으니까 n은 어떻게 될까요? 2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얘를 집어넣으면 약 6.24 곱하기 10의 18승계. 그러니까 전자 6.24 곱하기 10의 18승계, 즉 약 624경계, 624경. 우리나라 단위는 10의 4제곱 단위로 단위가 바뀌죠. 4개면 만, 8개면 억, 12개면 조, 16개면 경이죠. 그래서 전자가 624경계가 모여야 1쿨롱이 되니까 1쿨롱 엄청나게 큰 전기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질은 크게 도체와 부도체로 나눠집니다. 전기 입장에서는 도체와 부도체로 나눠진다. 도체는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입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자유전자가 많은 물질이 많다. 자유전자가 많은 물질이 도체, 자유전자가 거의 없는 물질이 부도체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도체는 다른 말로 하면 유전체 또는 절연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유전체 또는 절연체라 한다. 반도체는 다음 2장에서 공부를 하겠지만 2장, 3장이던가요? 3장에서 공부를 하겠지만 반도체는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적인 성질, 즉 다시 얘기해서 외부 조건에 따라서 도체의 특성을 가질 수도 있고 외부 특성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부도체의 특성을 가질 수 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외부에서 환경을 어떻게 조성하느냐에 따라서 전기가 잘 통할 수도 있고 외부에서 환경을 어떻게 조성하느냐에 따라서 전기가 안 통할 수도 있는 물질을, 잘 안 통하는 물질을 반도체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전하량이 나타나는 이와 같은 대전도체, 전기 특성이 나타나는 대전이라고 하는 것은 중성의 입자가 전기 특성을 나타낼 때를 대전이라고 합니다. 이 대전 입자를 어떤 중성인 입자, 도체, 얘도 도체고 얘도 도체죠. 도체와 도체 사이에 부도체가 들어있습니다. 부도체를 유전체라는 이유는 바로 정전, 유도를 일으킨다. 정전이라고 하는 전하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부도체가 있다, 유전체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유전체 플러스에 의해서 지금 뭐냐면 여기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전기적으로 중성 상태인데 플러스에 의해서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먼 쪽에 플러스의 먼 쪽에 마이너스 플러스가 나타나게 되는데 플러스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나타날 때는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양이 항상 똑같은 양이 나타난다. 즉 다시 얘기해서 지금 얘가 5개가 이렇게 마이너스를 땡겼으면 5개가 마이너스 땡겼으니까 얘하고 중성 상태에 이루고 있던 5개가 반대쪽으로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러면 이 도체는 플러스에 가까운 쪽에는 마이너스 특성이, 먼 쪽에는 플러스 특성이 나는 전기 특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형태를 정전유도라 합니다. 정전유도라 한다. 정전유도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항상 뭐냐면 플러스에 가까운 쪽에 마이너스, 먼 쪽에 플러스가 생긴다. 이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는 항상 같은 양으로 발생한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쿨롱의 법칙을 보겠습니다. 쿨롱의 법칙을 보면 쿨롱이라는 사람이 비틀림 저울을 이용해서 전하량에 대한 어떤 실험을 했는데 실험 법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공간상에 2개의 점전하가 존재한다. 전하가 점의 형태로 존재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이때
위쪽 전하를 Q1, 이쪽 전하를 Q2라고 표현하고 전하의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거리를 Rm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개 사이에는 힘이 작용한다. 첫 번째 힘이 작용하는데 힘은 거리의 제곱,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그 다음에 전하량의 곱, Q1 곱하기 Q2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극성이 같으면 밀고 다르면 당긴다. 이와 같이 되고 그 다음에 가상의 직선 두 점전화 이루는 가상의 직선 방향으로 전 힘이 작용한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점전화 이렇게 가상의 직선을 이루죠. 이 방향으로 이렇게 서로 당기거나 이렇게 서로 밀거나 이와 같은 형태가 나타난다 이거죠. 그래서 이때 작용하는 힘은 비례하기를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전하량의 곱에 비례한다 위와 같이 되어 있죠. 이때 비례계수만 찾으면 되는데 이 비례계수가 자유공간에서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이렇게 나타난다. 입실론 제로라는 것은 입실론 자유공간의 유전율로서 얘는 자유공간의 유전율입니다. 자유공간의 유전율이다. 유전율로서 36파이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제곱에 해당된다. 따라서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은 9 곱하기 10의 9승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요놈의 단위는 뉴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쿨롱의 법칙이 이와 같이 주어졌네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면 만약에 Q1, Q2가 Q로 같다라면 F는 4파의 입실론 제로 분의 1 곱하기 R제곱분의 Q의 제곱 위와 같이 되겠죠. 첫 번째 이와 같이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만약에 이랬을 경우에 거리를 구하라는 문제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힘 주고 그죠? 그 다음에 전하량 준 다음에 거리 구해라 그러면 거리는 얘하고 말 바꿔주면 되고 제곱이 있으면 루트 치하면 되겠죠. 4파의 입실론 제로분의 1 곱하기 F분의 Q의 제곱 위와 같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뭘 낼 수 있냐면 여기에서 Q 낼 수도 있겠죠. F 내고 R 내고 그러면 Q는 어떻게 구해요? 다 넘어가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F분의 얘 같은 경우는 4파의 Q는 루트 4파의 입실론 제로 R제곱 F 위와 같이 되겠죠. 그죠? 자, 위와 같이 된다. 이때 이제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정의해 볼 수 있으면 어떤 걸 정의했었냐면 F가 9 곱하기 10의 9승 뉴턴이다. F가 9 곱하기 10의 9승 뉴턴이고 거리 R이 1m다. 이때 Q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Q가 얼마일까요? 그러면 Q는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이 9 곱하기 10의 9승이니까 4파 입실론 제로는 9 곱하기 10의 9승 위와 같이 되겠죠. 그러면 4파 입실론 제로가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이 9 곱하기 10의 9승이니까 4파 입실론 제로는 9 곱하기 10의 9승분의 1 이와 같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R제곱의 1제곱 곱하기 F가 9 곱하기 10의 9승이면 이 값은 얼마 나와요? 이 값이 1이 나오죠. 1쿨롱이 나온다. 그래서 1쿨롱의 정의가 바로 이겁니다. 1쿨롱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점전화가 있다. 똑같은 전화가 있다. 얘도 Q고 얘도 Q로 똑같다. 똑같은 전화가 있는데 이 똑같은 전화 사이에 중심 사이 거리는 1m다. 1m. 똑같은 전화니까 당연히 극성이 같아서 서로 미는 힘이 작용하겠죠. 이때 미는 힘의 크기가 얼마냐면 10의 9승 뉴턴이다. 이때 이런 조건을 만족한다면 요 전하량을 얼마나 정의해? 1쿨롱이라고 정의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전개세기, 쿨롱의 법칙에 의해서 전개세기를 나타낼 수가